여기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야시로 몰도바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도 왔습니다.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몰도바를 거쳐 도망친 사람들에겐 그렇죠. 여기는 유럽연합과 가까운 곳입니다. 겨울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기와 난방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여기로 이주한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기다리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부쿠레슈티에 대한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루마니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이민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수가 왜 빠르게 증가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저는 차량 흐름에서 루마니아 번호판보다 우리 노브고로드 번호판이 더 많은 걸 봅니다. 저에게는 루마니아에 오게 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에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는 확실히 이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는 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루마니아 전통에 어떻게 반응하며 루마니아인들과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영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경비원, 이나카트를 정리하는 사람조차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오지문화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뭐? 우리는 메밀을 사러 몰도베 갔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루마니아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내가 여기 왔구나 깨달았어요. 그 후에 여기 난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경찰에게 돈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말한 경우, 여기서 직접 300유로를 손에 쥐어주는 그런 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에 저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루마니아로 떠나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쟁 초기 며칠 동안 자포리자, 위로 내 집 바로 위로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우리는 경고음 아래에서 밤을 보냈어요. 사이렌 당시는 욕실에서 베개 위에 담요 위에 정말 무서웠어요. 경고음이 울릴 때 지금 뭔가가 저기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 어디에 있어? 가끔.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든 하고 싶어요. 또한 이 영상에서 우리는 루마니아의 어떤 지역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슬로이는 정말 위험한 도시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게 소리쳤어요. 이봐, 너! 그냥 맥주병을 하나 집어들고 아스팔트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갔어요. 결국 나는 야생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야. 와, 대박! 이 에피소드를 촬영하기 위해 키시너우에서 야시로 가는데 나는 이렇게 비교적 새로운 기차를 탔어요. 그런데 기차가 고장나서 오래된 소련식 디젤 기관차가 끌고 갔죠. 몇 시간과 저렴한 티켓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럽연합에 있습니다. 그 기차들은 사실 소련제인데 10년 전쯤 루마니아에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고 커피 머신과 미니 뷔페도 추가되어서 꽤 편안해졌어요. 창밖의 풍경으로는 제가 유럽연합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강 바로 뒤에 있어요. 야시는 유럽으로 가는 독특한 관문이에요. 키시너우에서 단 100km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예요. 외곽을 걷다 보면 야시는 평균적인 구소련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은 회색의 골목길, 기울어진 집들, 그리고 버려진 건물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중심께 가까운 지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해요. 그리고 도시는 이미 큰 유럽 수도와 혼동될 수 있어요. 가끔은 이게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해요. 그냥 도착해서 입력했어요. 루마니아의 최고의 도시들. 목록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야시는 거기 끝부분에 있었어요. 나는 지도를 바타샨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요. 우리는 1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로 왔어요.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쪽에 문화궁전이 있어요. 우리는 루마니아인가요? 이건 정말로. 그리고 우리는 야시에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구경하면서. 그리고 몰도베에서 온 소년과 친해졌어요. 그가 여기서 이야기해줬어요. 보여줬어요. 우리는 와, 이 도시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바타시안과 비교하면 정말 뉴욕 같아요. 물론 메가폴리스죠. 야시에서는 잔디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요. 겨울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살아있는 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푸른 도시예요. 정말 모든 덤불들이 잘 다듬어져 있고 나무도 많고 식물도 정말 많아요. 거기 중심부는 계속해서 꽃이나 덤불을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엘레나예요. 그녀는 이 에피소드의 많은 영웅들처럼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떠났어요. 야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바로 여기로 왔는지 이야기해줘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알바니아에서 반년을 살았어요. 3월부터 8월 말까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갔어요. 저와
출발 지점도 루마니아의 바타샨이었어요. 모든 것을 바타샨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남편은 바타샨에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제가 있었을 때 여기 있었어요. 말하길, 오, 이건 우리 거야. 이게 우리 거예요. 루마니아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알바니아 이후로는 음식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나무도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거기 나무에 바나나가 자라고 있어요. 2022년 동안 루마니아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이 약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더 멀리 떠난 사람들은 해외한 거예요. 서쪽으로. 가끔 저는 차량 흐름에서 루마니아 번호판보다 우리 노바그라드 번호판이 더 많은 걸 봐요.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폴란드로 이미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떠났어요. 거기서 자신이 살 곳을 찾는 게 아마도 어려울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불가리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몰도바를 거쳐 남쪽으로 루마니아 국경까지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처음에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적어도 이 4일 동안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기로 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불가리아에 있었거든요. 불가리아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루마니아가 더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루마니아로 떠났지만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루마니아가 더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루마니아로 긴급히 떠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사하기 전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드라큘라 백작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는 드라큘라 백작에 대한 것뿐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사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연이 아주 아름다워요. 루마니아? 저에게는 정말 큰 서프라이즈예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루마니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큰 친구는 폴란드였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따르면 루마니아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대한다고 해요. 저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흥미롭고 교육받았다고 말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건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경과 가까워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집에 하루 정도 다녀올 수 있어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요. 왜 루마니아인가요? 그런데 왜 야시인가요? 200km마 우크라이나.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체르노비츠에 가고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만 여기로 왔어요. 당신은 여기 야시에 살고 있군요. 뭔가 지겹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모든 사건들을 피할까 고민해요.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난방이 있으니까요. 알바니아에서 왜 오셨나요? 알바니아에서는 모든 난방을 에어컨으로 해요. 그럼 에어컨만으로 겨울을 나면 어떻게 해요? 추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봄에는 알바니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겨울이 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스 소비 증가에 대해 뭔가를 지불해야 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에너지원. 하지만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은 야시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예요. 사실 야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몰도바의 중세 수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중세 성이나 오래된 교회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야시에 온 첫 번째 여행이 아니고 제 과거 촬영 중 하나의 흔적이에요. 저는 심지어 한 정류장에서 찾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에요. 나는 정말 우연히 5년 된 내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그때 우리는 야스를 촬영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이름은 가서 떠났다였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행 중에는 재미있는 순간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거기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은 제가 스토리에 고정해 놓아요. 올해 야스는 많은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주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라예요. 그녀는 프로 핸드볼 선수입니다. 경력을 위해 루마니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항상 정말 유럽 핸드볼을 하러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핸드볼 수준이 매우 낮거든요. 실제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팀이 거의 없어요. 이건 알루예요. 갈리치안카, 그곳은 리비우의 팀인데 그들은 멋지게 플레이하고 유럽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르파티, 우주고르드, 지금 그들은 헝가리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샤가 루마니아어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심지어 교육 시스템도 새로워집니다. 그녀도 새롭고 그들은 뭔가 다르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힘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라서 한 달 후에는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언어도 모르는데도요. 훈련 중에 계속 저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코치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코치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광신적일 정도로요. 유럽의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여기서도 축구가 가장 중요해요. 야시에도 축구 클럽이 있어요. 여기 폴리테크니카가 부쿠레슈티의 디나모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뚜도의 팬들은 아무와도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곳의 이민자들은 주로 서로 소통하지만 점차 루마니아 사회에 녹아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현지 사회에서 정말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루마니아 이웃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우리 아이들은 함께 놀고 함께 춤도 추고 서로 생일 파티에 초대해요. 나는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어는 좀 어렵긴 해요, 물론. 그럼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어떻게 해요? 통역사와 함께요. 전화로요? 네.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저를 놀라게 해요.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영어를 다 알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 있고 여전히 통역사예요. 알잖아. 이 사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PRI를 만드세요. 그들의 몇 가지 표현을 알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얼마 전에 오지부나가 뭔지 정말 궁금했어요. 언어 자체가 정말 복잡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요. 그건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라틴어 단어들이 있어요. 많은 라틴어 단어들이 있어서 그걸로 어떤 맥락을 조금 파악하려고 해요. 루마니아어를 모르더라도 영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돼요. 모든 사람 아니지만 아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해. 사실 영어를 잘하면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여기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영어로 자유롭게 대답해 줄 거예요. 슈퍼마켓의 경비원이나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현지인들이 루마니아어 또는 영어만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어요. 꽤 자주요. 느낌상. 너는 돌아다니면서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자주 듣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어는 예를 들어 아마도 러시아어를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어도 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인인지 이바노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루마니아에서 언어 없이 일자리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나일 거예요. 그녀는 사진작가이고 전쟁 이후에 야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촬영 메시지가 루마니아어와 영어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앉아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일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일을 할 건가요? 마음이 편안해졌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시지나 대화에 한두 시간을 쏟아서 번역기가 모든 걸 제대로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발전하고. 그래서 나는 5월에 정말 많은 촬영을 했어요. 5월에. 야시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촬영했어요. 그 결혼식 이후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서 개인적인 삶을 꾸리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남자친구가 루마니아인이었기 때문에 그와는 루마니아어로만 대화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싶다면 남자들이 도와줄 거예요. 루마니아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이 메시지에 대답하는데 도와줬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만약 진짜로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언어를 모른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영어를 알고 있다면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루마니아어는 슬라브족에게 꽤 어려운 언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방언과 억양이 있어요. 루마니아어가 사실상 모국어인 몰도바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현지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몰도바 억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루마니아인이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3, 4번 반복해야 했어요. 나는 내가 더 멀리 갔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야시와 오슬로에서. 하지만 나는 같은 과정에서 더 멀리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들도 있었어요. 이해, 못해. 그들은 나를 정도 이해해 줬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들의 오른쪽은 루마니아어예요. 루마니아에는 난민을 위한 무료 루마니아어 수업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배우는 게 그렇게 쉬워지지는 않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구들을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슈퍼마켓의 간판을 보고도 어떤 이름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요. 결국 저는 이걸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루마니아어 수업의 첫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어른들과는 달리 이민자 아이들은 새로운 나라에 더 빨리 적응해요. 내 딸은 이웃 루마니아 아이들과 친구예요. 나는 그녀가 이미 많은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걸 봐요. 나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루마니아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녀가 잘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물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렇게라고 말해요. 마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이미 많은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현지 친구들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원격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시에는 우크라이나 학교가 없거든요. 여기 루마니아에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학교가 전혀 없어요. 우크라이나어로 있어요. 이 학교들은 이아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수차바나 부쿠레슈티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는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학교가 아니에요. 즉 그곳에서는 루마니아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요. 즉 아이들은 루마니아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배우지만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루마니아의 또 다른 장점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멘탈리티입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한 사람들로 가족 가치를 중시하고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들의 반응성이 마음에 들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려주셨어요. 수업에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벤트가 열리는 곳, 코스가 열리는 곳 등 모든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어 수업에 갔어요. 데려다 줄 줄 알았어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알았으면 했는데 없었죠. 영어만 알았어요. 잠시 앉았어요. 클릭하고 잠깐 갔어요. 그렇죠. 저에게는 루마니아에 오게 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개방적이고 어쩌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개방적일 때도 있어요. 더 여유로워요. 뭔가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사람들과 쉽게 접촉하고 쉽게 대화하고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걸 수 있어요. 물론 루마니아인들에게는 많은 특성이 있어요. 가끔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는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멘탈리티에서 잘 모르겠지만 루마니아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게으른 것 같아요. 이것은 때때로 훈련이나 성격에서도 정말로 드러나요.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꽤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핸드볼 같은 거요. 그들은 한번 훈련해 갔어요. 그게 다예요. 못해 피곤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어쩌면 루마니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은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는 능숙해요. 안나 사진작가로서 행사에서 아주 자주 일하지만 루마니아에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녀조차도 놀랐어요. 루마니아 결혼식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정말로 왔구나 하는 걸 정말로 깨달았어요. 우선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비디오그래퍼와 사진작가팀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로 농담인가요?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 가야 하거나 물건을 옮겨야 해요. 그녀가 말해요. 아니 안나 우리는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먹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100명이면 정말 큰 결혼식으로 여겨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통 50명이면 결혼식이라고 여겨져요.
여기서는 100명, 150명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150명이 댄스플로어에서 놀고 쉬고 있어요. 이게 우리 결혼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결혼식은 저녁 11시에 끝나요.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여기서 저녁 11시에 파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게 없어요. 이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매우 신앙이 깊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혼식 당일에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해요. 삶에서의 종교. 루마니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야시에는 100개 이상의 정교회가 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정말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세계관이 매우 비슷해요. 삶의 방식, 가족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요. 아마도 덕분에 여기서는 멘탈리티 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안전해요. 루마니아에서는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니콜라이가 몰도바 출신이고 루마니아의 바슬루이에서 살고 있어요. 야스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바슬루이는 정말 위험한 도시예요. 그룹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 나는 그들에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어디선가 10명씩 다니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몰랐어요. 어딘가 9학년 때였어요. 그냥 몰랐어요. 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누군가 나에게 야 너!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냥 맥주병을 집어들고 아스팔트에 부셔버리고 나를 쫓아왔어요. 나는 처음에 돌아섰어요. 그가 나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서서 너는 대체 누구야? 나한테 욕을 하냐? 더러운 루마니아인?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가 나를 쫓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특정 직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 처음에 무료로 도와주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후 적십자사나 UN 대표부와 같은 인도적 조직들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자신의 일자리로 멋진 결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심리학자나 교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여기에서 자신을 찾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여기에서 자신을 쉽게 찾았습니다. IT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자신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회사가 이곳으로 이주시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이사와서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힘든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학교의 교장과 우크라이나 역사 교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에게 루마니아는 일자리 면에서 흥미로운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예를 들어 의료 종사자나 회계사 또는 다른 누군가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나탈리아입니다. 그녀는 캬르콥에서 직업으로 왔습니다. 의사. 이상하게도 이렇게 복잡한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실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3월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일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사와 치과 의사도 우크라이나 학위에 공증된 번역본이 루마니아어로 있을 경우에만 학위 인증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당신의 자격 기술을 확인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직업에 명시된 기술과 능력에 부합합니다. 결국 이곳에 온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잡지의 편집장인가요? 인터넷, 네. 인터넷 미디어 자동차, 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의 편집부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바로 이 첫 번째 정전 때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나는 그날 미사일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날 거기서 지냈어요. 우리도 불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아예 불가능해. 일할 수가 없어. 아니 전기가 없고 인터넷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모든 게 멈춰버려. 다른 직원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났어요. 어디 모두는 아니에요. 헤르손 지역에 누가 남아있나요? 누군가는 키예프에 있어요. 이리나, IT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사무실이 없어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는 페블럽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야시 시내에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2개 있어요. 이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멤버십이 있어요. 하루 이용권이 있어요. 근무일 기준으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15유로입니다. 한 달에 180유로입니다. 할인 옵션도 있어요. 1년 또는 반년 단위로 결제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그와 동시에 작업 공간 제공, 회의실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그리고 훌륭한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정말로 우크라이나 사탕이 있어요. 지금은 그 수가 적지만 사탕이 있어요. 라시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생활 조건은 CIS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집을 임대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최소한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건들. 이건 옷장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침대, 소파, 의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에 친구가 있어요. 그는 현지인입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루카스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집세가 얼마예요? 그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는데 나는 보니 아파트가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가구. 그는 가구와 함께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내 말은 가구와 함께? 그가 말하길. 그러면 당신들이 모든 걸 직접 사서 가져오는 거죠? 라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께 임대돼요. 제가 말했어요. 거기서 다리미도 남겨줄 수 있다고? 기름 그릇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저는 독일은 아닌 것 같다고 결심했어요. 이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스튜디오 임대료는 한 달에 500유로고 여기 20% 세금, 19% 세금이 추가되고 전기세도 더해져요. 제가 그녀를 임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걸 위해 얼마나 울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나는 제로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 집세를 내기 위해서 임대료, 공간 임대료를 우크라이나에서 원격으로 일한 돈은 여기서 생활하는데 충분해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이 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어디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그럼 이 금액으로 자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알바니아와 비교했어요. 알바니아는 모든 게 정말 저렴해요. 아주 저렴해요. 이곳 더 비싸요. 그리고 보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저는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어요. 우크라이나 더 저렴해요. 더 저렴하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샀다 10유로를 환전해요. 여기서는 10유로로 그렇게 많이 살 수 없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매우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거기에는 어떤 품목들이, 채소들이 있어요. 아마도 비슷할 거예요. 우유나 고기를 사면 여기서는 모든 게 더 비싸요. 루마니아는 EU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 가격들이 비싸게 느껴져요. 그 가격에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게 더 저렴하다고 느꼈거든요. 루마니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비쌀까? 식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디 카페에 가서 먹으면 여기서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리뷰보다 비싸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내 집에서는 모든 게 2배로 저렴해요. 하지만 여기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제 생각에는 키예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루마니아에서 비싼 것 중 하나는 제가 정말 느낀 서비스업이에요. 예를 들어 미용 산업입니다. 즉 거기서 머리 염색은 정말로 200, 300유로 정도 아마도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겐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 제 딸 생일이 정말로 곧 다가오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로 수제 케이크를 정말로 찾아봤어요. 여기 모든 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비쌉니다. 교통, 택시는 조금 비싸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키예프와 비슷하지만 우리 집보다는 비싸요. 여기요. 그리고 물건들은 제 생각에는 가격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유럽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저렴할 거예요.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저렴할 거예요. 여기서 살기는 대체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수입이 괜찮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아시의 대중교통은 꽤 편리해요. 도시에는 이렇게 긴 트램이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도 모두 탈 수 있어요. 티켓 가격은 2유로입니다. 헤이! 저는 루마니아를 차로 자주 다니는데 그들이 운전하는 방식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운전이 더 잘해요. 오데사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게 운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데사 사람들이 여기서 운전이 별로라고 말해요.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어디서나 운전을 잘하지 않아요? 아마 루마니아 사람들이 운전은 더 잘할지도 모르지만 주차는 정말 엉망이에요.
심지어 잘못 주차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찰차조차 2바퀴가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사실 이하시의 도로 경찰은 이상하게 이래요. 주차 때문에 항상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앞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전동 킥보드로 세웠어요. 네, 그 전동 킥보드는 어땠어요? 여기 당신에게 말이 끄는 마차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교통수단이 견인 채 실려가지만 기다리지 못했어요. 관광 여행 중에 새로운 외국 음식을 시도해보는 건 정말로 멋진 경험이죠. 하지만 이사 가서 익숙한 음식을 잃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들의 음식은 우크라이나 음식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음식과는 다릅니다. 여기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해요. 신맛이죠. 그들은 어떤 소금물 같은 게 있어요. 신맛이죠. 모든 음식이 신맛이에요. 그들은 신맛을 좋아하고 단맛은 싫어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익숙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단순히 네가 있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는 좀 더 달콤하게 요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요. 나는 음식에 대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카슈파네를 먹어봤어요. 이건 튀긴 치즈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리아 요리인데 루마니아에서는 처음 먹어봤다. 정말 맛있어요. 그들의 감자는 맛있어요. 그는 감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감자는 정말 미친 듯이 맛있어요. 왜 여기 음식이 이렇게 진짜 달콤한 거죠? 처음에는 감자만 먹었어요. 여기 아르말리에서 만든 음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마도 나는 그냥 골롭시를 좋아해서 아니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조금 신맛이 있어요. 루마니아 사람들의 입맛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익숙한 일부 제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익숙한 음식을 그리워해요.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는 거의 홍차가 없어요. 이건 부족해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홍차를 가져와요. 그곳에는 메밀이나 청거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는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지방에 있으며 누군가의 쇼핑센터에 가서 차 부서로 가십시오. 거기서는 꼭 차를 찾지 못해서 욕을 할 거예요. 나는 이미 차십, IP차, 그냥 허브차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다이어트용 차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요. 우크라이나에는 차 종류가 많고 허브차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아마도 그게 다르겠죠. 여기 반대로 커피가 있어요. 여기 커피가 많아요. 몇몇 사람들은 몰도바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메밀 몰도베 갔어요. 메밀 사러 몰도바에 갔어요.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우리에게도 메밀과 몰도바에서 온 차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몰도바 사람들은 현지 시장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문을 받기 시작해요.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져올까요? 여기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 몰도바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있었어요. 그냥 서로 알아갔어요. 언어, 대화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멋져요. 몰도바 사람들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루마니아 사람들,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서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여기로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만났어. 나는 자원봉사자들과 잠시 있었어. 니콜라이 몰도바 온 학생이야. 전쟁 초기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로 도망친 사람들을 도왔어. 그들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거든. 그들은 내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나를 초대했어.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잠시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했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거든. 그 후에 친숙한 사람들이 왔어. 역시 몰도바 사람들이었고 2명의 여자였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었어. 그가 말하길 힘들었대.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민 자원봉사 작업이 몰도바 사람들에게 맡겨졌거든. 그들은 정말 많았어. 즉 3사람을 위한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한 번에 150명이었어. 정말 힘들었어.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어. 돌아가야 했지. 즉 음식이나 모두 각자의 문제가 있었어.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물은 어디에 있어? 즉 어디 있어? 우리를 언제 먹여줄 건가요? 내가 고양이가 있어. 화장실 용기는 어디서 살 수 있어? 어디서 살 수 있어? 우리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기차는 언제 오나요?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것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종종 몰도바 사람들이 일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해. 그들과는 연락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찾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언어 장벽이 있어. 거기에서도
여기서도 차를 고칠 수 있어. 때로는 작동하는 몰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해. 치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우리는 한 치과를 찾았어. 그리고 또 거기에는 몰도바 사람만 있어서 일하지 않아서 우리는 거기로 갔어. 모든 단어를 아는 건 아니야. 억양 때문은 아니고 가끔 단어를 잊어버리기도 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한 번 치과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여자애가 화요일이라는 단어를 그냥 잊어버렸어. 그녀는 월요일 다음 날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여기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전쟁이 시작된 후 몰도바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중간 기착지가 되었고 난민들은 종종 그곳의 친절함을 기억해 몰도바 우리는 24일에 출발했어. 우리는 생각했지. 키시너우에 가서 멈추고 국경에서 경찰이 우리를 멈췄어. 제 안에 돈을 가져가라고 해. 첫 번째 필요하다고.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거야. 뭐랄까. 우리는 돈이 있어. 다 괜찮아. 그는 이것을 바꾸지 않도록 처음으로 가져가서 처음으로 레이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제안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경찰이 돈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데려가서 곧장집에 정착시켰습니다. 대체로 누가 우리를 데려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열쇠를 주고 다른 친구들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 거기에는 다른 친구들도 살고 있어요. 우리를 이 집에 정착시켰어요. 대체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모르지만 가져왔어요. 거기 음식이 정말 많아요. 젊은이들. 그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위생용품 가져다 줬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는 난방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꽤 따뜻한 이불이 있었고 우리는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난방이 없다고 말했어요. 10분 후에 그들이 어딘가에서 라디에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감동적이에요. 눈물 나요.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정말로 낯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태도예요. 네, 우리나라에 슬픔이 있지만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몰도바와 루마니아 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사 준비를 했어요. 예카테리나가 일하는 회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직원들을 옮길 수 있었어요. 우리를 조금 더 준비시켰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2월 24일에 시작된 모든 사건들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12월 중순의 회사는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아마도 좋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국경에 서 있었어요. 옛날 코사크 마을에서요. 15시간이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때 나에게는 시간이 마치 5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좀 비켜달라고 차에서 15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몰도바와의 국경에 들어섰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나는 그걸 정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저도 여기로 제 가족의 일부를 데려왔어요. 제 이모와 삼촌이요. 그들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남아 있었어요. 집이 없이. 즉 자포리자 지역이에요. 그들의 집이 폭격당했어요. 여기로 왔고 첫 몇 밤 동안 계속 깨어났어요. 일어났고 주변에서 폭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안내게 떠나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때 그녀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나는 오데사에 있어요. 제 형이요. 군부대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는 어려운 선택이 있었어요. 지금 모두와 함께 떠나거나 아니면 그에게 가는 것뿐이고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폭격이 있었고 사람들은 짐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돈을 인출하고 있었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모와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모두 내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나는 이유도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는 형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재정적으로 루마니아는 물론 난민들을 돕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즉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이사 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합니다. 그럼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많은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무실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배낭을 가지고 가요? 어떤 식료품 키트 같은 게 있나요? 또 다른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300유로를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더 발전된 EU 국가들에서는 지원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600유로의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원금도 있고요.
루마니아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친절하고 문서 처리는 EU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난민들과 쉽게 연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루마니아의 서류 작업도 다른 EU 국가에 비해 더 쉽습니다. 내가 놀란 것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많은 다른 난민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문서 처리에 대한 어떤 미묘한 점들이 있다. 어떤 관료주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모든 것이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빠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등록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더 쉽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낼 있어요. 독일에서는 임시보호를 받으려면 전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는 문서를 제출한 일부는 3월이나 4월에 제출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시보호를 받으려면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여권으로는 여전히 반시간 이내에 통과할 수 있지만 오직 직접 국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직접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몰도바를 통해 들어가면 그렇죠. 몰도베는 적어도 외국 여권이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물론 난민 신분으로 지낼 수 있지만 여기서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규칙이 바뀌었고 루마니아에서는 이제 10년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시민권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5개였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마도 나는 두 번째 시민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내 시민권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조건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집으로 매우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이거예요. 루마니아와 어떤 서구 국가, 독일 같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아니요,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루마니아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미리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도시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는 우리와 매우 비슷해요. 뭔가 잘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크기에서요. 여기서는 편안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이 집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집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해줘. 앞으로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